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짜라짠 8월 27일 월요일 밤 11시 28분입니다. 네. 어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챌린지를 완료를 했고요. 오늘의 날짜를 적고 또 챌린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또 맞춰야겠죠? 타이머 2분 15초 맞추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Welcome to English in a When Minute. people are bluffing, Bluffing. are they telling the truth? Are they Let's listen. telling the truth? Call someone's bluff. Oh yeah, I have the I winning have the hand winning right hand here. right here. I don't believe you. I'm calling your bluff. Okay, you're right. You're right. I only have low I cards. was bluffing. I You just was win. bluffing, you win. Calling someone's bluff Comes from A poker card or card game. A player who is bluffing pretends to have winning cards. Really does not. Calling someone's bluff means you want a person to Tends tell the to truth about something. Have the winning cards when he really does not. Pretends Calling to someone's have bluff means you winning want a cards. person to tell the truth about something. People bluff about the winning cards when he really when, does not. when he Calling someone's bluff really does means not. you want a person to tell the truth about something. People bluff about the winning cards when he really does Really not. does not. Calling someone's bluff Calling someone's bluff means you want a person to tell the truth. about something. You People want a bluff person about serious and not so serious things. So the next time you can to call tell their the bluff. truth. And that's English in a minute. Welcome to English in a minute. When people, are bluffing, are they telling the truth? Let's listen. Let's listen. Call someone's bluff. Someone's bluff. Oh yeah. Oh I yeah. have the winning hand I have right a winning here. here, right here. I don't believe you. I'm I calling your have, bluff. well, Call someone's bluff. 여러분, 오늘의 공부가 끝났습니다. 짠! 오늘 배운 표현은 call someone's bluff라는 표현이었고요.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포커 게임에서 유래를 했대요. 이기는 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갖고 있는 척하는 그런 뜻을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는데 call someone's bluff면 그런 척하는 거를 밝혀낸다라는 거죠. 이 표현을 요즘에 드라마 굿 와이프 보면서 되게 자주 듣고 있어요. 블러핑 하는데 아 이거 그때 배웠던 거다 하면서 자주 듣고 있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84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85일째 공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7일 남았어요. 일주일. 와, 또 박수를 쳤네. 그러면 오늘 공부를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오늘은 그 저번에 인스타에서 질문 받았던 주제에 대해서 사실 그걸 약간 좀 바꿔가지고 저한테 더 맞게 바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해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다영님처럼 필사를 하고는 하는데 과거에 와닿아 적었던 문장들과 현재 와닿아 옮긴 문장들 사이에 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감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다영님도 그러신지 궁금해요. 만약 그러시다면 어떤 부분과 감정들이 변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필사하는 그 문장의 선택 기준일까요? 과거에 내가 와닿아서 적었던 문장들은 어떤 가치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좋아해서 필사를 하는 문장들은 과거와 다른 가치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거를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필사를 좀 비교적 최근에 시작을 했고 제가 처음에 필사를 시작했을 때 좋아하는 문장들이랑 지금 필사할 때 쓰는 문장들이랑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가치관을 변화시켜준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짠!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입니다.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치만 절대 결코 가볍지는 않은 록산 게이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 네, 되게 페미니즘을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을 읽고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읽고 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1부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부분 중에서 어떤 주제냐면 여성 캐릭터는 왜 항상 호감만 연기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길 바란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질을 누르고 적절한 행위 규범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 내가 지금도 별로 인기가 없으나 지금보다 날 더 싫어할까봐 무서워서 감히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소설이나 영화 속 캐릭터들이 거침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인물들이 모든 면에서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냥 인간이었으면 좋겠다. 영화나 방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학 비평에서도 작품 안에서 호감, 비호감을 따지고 있다는 건 무척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문학 작품 속 캐릭터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은 그 캐릭터들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각양각색인 기준들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소설 안에서조차 나와 유사성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문학적 가치가 우리가 읽고 있는 책 안에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다거나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거나 하는 기준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클레어 메스드라는 작가의 인터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살고 싶어라는 책을 출간하고 난 후에 어떤 퍼블리셔스 위클리라는 곳과 매체와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어가 그 작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는 노라와 친구는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그녀의 모습이 보기 괴로울 정도로 우울해요. 독자 입장에서 작가에게 그 캐릭터는 너무 우울해서 별로 그 캐릭터와 친구가 되고 싶진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작가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독자들이 친구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책에서는 인생을 찾아야 해요.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문학 작품에 어울리는 질문은 이 사람이 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나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읽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나도 캐릭터, 특히 여성 캐릭터들에게 완벽하고 일을 잘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되게 정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그런 캐릭터만을 찾아온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의 의지에 따라 본연의 모습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 캐릭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민폐라고 이렇게 규정 지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보기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캐릭터다운 행동을 마음껏 한다면, 욕망을 마음껏 표현하고 그 작품에서 생생히 나타난다면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아니면 뭔가 사회적 시선에 그 캐릭터를 얽매여 보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되게 많이 보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 책인데 최근에 봤던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언급하고 싶은 여성 캐릭터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빨간머리 앤의 주인공 앤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의 숲의 영은수입니다. 일단 두 캐릭터는 공통적으로 뭔가 쉽게 좋아하기는 어려운 캐릭터예요. 일단 빨간머리 N은 되게 말이 많죠. 이제 1화를 처음 봤을 때 아예 그 어렴풋한 기억 속의 N보다 그 이제 드라마의 N이 너무 말이 너무 많고 되게 시끄럽고 약간 눈치 없어 보이고 왜냐면 어른들은 막 되게 조용하고 진중하고 막 되게 심각하고 막 그런데 N 혼자 막 A번리다 마을이 너무 아름답다 네, 그런 찬사를 막 늘어놓고 있으니까 얘는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드라마에 조금 익숙해지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 N만의 시선과 그리고 그거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 보면서 되게 N은 정말 N답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N에게 저도 서서히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N은 고아원에서 살다가 마릴라 외슈 남매에게 입양이 되는데 그 고아원에서 되게 괴롭힘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린 애니까요. 당연히 실수를 하고 말실수를 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했어도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를 이렇게 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또 되게 불편하죠. 그런 걸 보면은 되게. 특히 이제 N의 제일 친한 친구인 다이애나가 교육을 잘 받고 자랐고 안인에게 호감이 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뭔가 N과 다이애나가 있으면은 다이애나는 되게 착하고 예쁘고 안정적인데 N은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게 너무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N이 주변의 어른들한테 혼나고 어떻게 행동할지 배우고 그거를 뉘우치고 발전해 나가는 거를 보면서 새삼 제가 잊고 있던 거를 다시 깨닫게 되는,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읽지 않았으면은 저는 사실 N을 되게 불편하게 좀 봤을 것 같고 좀 싫었을 것 같기도 해요. 쟤는 왜 저러나 하고 되게 이 드라마를 보는 게 조금 괴로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쁜 페미니스트로 인해서 어떤 캐릭터를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성격이 좋고 내가 친구하고 싶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 작품에서 이 캐릭터 다움이 얼마나 발현됐는가로 바뀌니까 N을 되게 흥미롭고 뭔가 정말 생생하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밀의 숲의 영은수는 어떤 캐릭터이냐면 막내 검사로 들어온 캐릭터인데 그 직업적인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높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정의감이 엄청 강한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고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쓴 자신의 아버지를 복수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의식이 강한 인물이죠. 비밀의 숲의 큰 줄거리는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자 하는 그런 게 아주 굵은 줄거리인데 뭔가 영은수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 굉장히 무모하게 진짜 자신의 목숨까지 걸 정도로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어요. 저 영은수는. 그래서 되게 저 캐릭터는 너무 무모하다, 너무 멀리 나간다 하는 그런 캐릭터이고 그 나중에서야 이 영은수의 별명을 알게 되었는데 영또래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영은수 또라이의 줄임말이에요. 그 별명이 왜 생겼는지 납득이 갈 정도로 굉장히 저돌적이고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캐릭터인데 영은수 캐릭터는 여성 주인공인 한여진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N과 다이애나를 좀 비교했던 것처럼 한여진은 굉장히 따뜻하고 정의롭고 일도 잘하고 이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그 캐릭터인데 비하여 이제 영은수는 뭔가 초조하고 뭔가 좀 우울해 보이고 앞뒤 안 가리고 검찰 조직 안에서
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튀는 캐릭터죠. 그래서 좀 영혼수를 볼 때 저도 처음에는 되게 뭔가 편하지 않았어요. 아, 영혼수를 보면 왠지 기분이 처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비밀의 숲을 보면 볼수록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빨간머리 애인과 그리고 비밀의 숲에서 뭔가 호감을 느끼기 쉬운, 좀 좋아하기 쉬운 캐릭터는 아무래도 다이애나와 한여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캐릭터들을 좋아해요. 따뜻하고 매력있고, 네. 뭔가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또 그 캐릭터만에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애나와 앤을 비교해서, 그리고 한여진과 영은수를 비교해서 어떤 한쪽의 캐릭터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한쪽의 캐릭터는 나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좀 벗어나게 도와준 책이 바로 이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라서 책이 되게 저의 가치관을 많이 변화시켜줬다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책을 안 봤으면은 저는 사실 앤과 영은수를 좀 그렇게 흥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되게 불편하고 좀 심지어는 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아, 그 캐릭터는 그 캐릭터답게 행동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들을 내가 친구하고 싶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호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가치관을 변화시켜준 작품으로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를 꼽아봤고 네. 이 얘기를 언젠가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구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좀 그 질문과 이렇게 좀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내일 뵐게요. 안녕.